지금 목 디스크로 고생하고 있으신 분이 있으면 이 영상 잘 들어보세요. 후종인대 골화증 드물죠. 처음에는 목이 뻣뻣해요. 어느 날 팔이 저리고 팔이 아파요. 근데 다리도 저리고 아파요. 한 다리로 서는 게 힘들어져요. 걷는 게 이상해져요. 몸통의 감각이 이상해질 수도 있고요. 더 심하면 소변을 보는 게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후종인대 골화증, 이것 때문일 수 있어요. 최근에 후종인대 골화증으로 수술해서 4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걷는 게 조금 불편하신 분이 어디까지 회복할 수 있나? 병원에서는 당연히 척수마비로 보행도 좀 이상하고 소변 보기도 좀 힘든 상황에서 수술을 했죠. 6개월이 지나면 더 이상 못 낫는다 이렇게 말을 해요, 병원에서는. 그런데 실제로 그런 분이 회복이 가능하거든요.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목 디스크 수술을 하다가 경추 마비가 온 과학 선생님이 있었어요. 10개월 정도 지났었는데 그 과학 선생님이 걷는 운동만 하고 있었고요. 계단 걷기 힘들었고 실내 자전거로 이렇게 협응력 운동이 힘들었고 뛰는 건 불가능했고 러닝머신 위에서 걷는 것은 뒤뚱거려서 불가능했었는데 더 회복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설득하는데 1시간이 걸렸던 것을 기억을 해요. 그리고 그분은 나중에 제 팬이 됐고 러닝머신에서 뛰는 것도 가능했고 실제로 자전거 타기도 가능했고 계단 걷기도 가능했고 드럼을 즐기시던 것이 기억이 나요. 그렇게 오래 안 걸렸었어요. 4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거의 완전하게 기능을 회복하는데 후종인대 골화증은 진행성 질환이거든요. 후종인대가 염증이 생겨서 골화된다. 뼈로 변하면서 계속 진행하고 팔로 내려가는 신경을 누르고 척수의 신경을 눌러서 팔과 다리의 감각 이상, 팔과 다리가 움직임 이상 한 다리 서는 게 힘들고 그 다음에 소변 보기가 힘든 이런 질환이거든요. 두 가지를 나눠서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후종인대가 염증을 멈추면 골화되는 게 멈춰지거든요. 그리고 마비가 와서 수술을 했어요. 그 수술 후에 어떻게 거의 정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해볼게요. 먼저 인대가 골화되는 거, 뼈와 뼈를 연결하고 있는 단단한 콜라겐 구조 인대가 뼈처럼 딱딱해진다. 이걸 인대 골화증이라고 말하는데 황색인대, 후종인대, 전종인대 이런 것들이 다 뼈처럼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2023년에 네이처에 나온 논문인데요. 이것이 황색인대 골화증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이게 후종인대 골화증이고 이것은 전종인대 골화증이에요. 황색인대가 골화돼도 척수가 손상될 수 있어요. 근데 황색인대 골화는 흉추에서 많이 생기고 후종인대 골화증은 70% 정도 경추에서 생기고 전종인대 골화는 여기저기 생기는데 거의 증상이 안 나타나니까 전종인대 골화증은 병으로 안 치죠. 실제로는 인체가 움직이는데 기능을 못하니까 병으로 쳐야 해요. 항인대가 골화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목 뒤에 있는 인대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극상근 건, 어깨를 들어주는 힘줄에 극상근 건이라고 그러거든요. 극상근 힘줄, 거기에 골화돼서 석회화 건염, 이것 때문에 어깨 아픈 사람들 많죠. 이런 것들이 골화되기도 합니다. 무릎 앞에 있는 슬개건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도 이렇게 뼈처럼 골화될 수 있어요. 뼈처럼 단단해질 수 있어요. 드물지만 아킬레스건도 이렇게 골화될 수 있고요. 그러면 후종인대 골화증은 왜 무섭냐면 이렇게 후종인대가 두꺼워지고 딱딱해지면 이 안에 있는 척수신경을 눌러요. 그런데 백인의 경우 0.1%, 0.2% 발생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5%에서 12%, 일본은 2 내지 4%, 여성보다는 남성이 좀 더 많고 나이가 들면 이런 골화가 잘 생긴다 이렇게 말해요. 이 후종인대가 골화돼서 척수를 누르면 척수 마비가 생기고 뒤에서 설명을 할게요. 어떤 증상이 생기고 수술은 어떤 때 하고 수술하면 뭐가 좋아지고 또 후유증으로 뭐가 남고 그런 것들은 어떻게 회복하고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이제 후종인대 골화증은 2021년 네이처에 나온 논문인데 골화되는 형태가 이런 식으로 쭉 연결되기도 하고 분절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한마디만 나타나기도 하고 그리고 수술하면 참 큰 수술이죠. 잘못해서 마비되면 걷는 게 불편해질 수도 있고요. 네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런 세그멘탈 타입, 이렇게 분절적으로 있는 게 39%, 믹스드 타입, 섞여 있는 것이 29%,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게 27%, 한 군데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게 5%. 이런 정도 되면 수술도 엄청 어렵습니다. 여기서 수술은 결국은
이 앞쪽으로 들어가서 이걸 제거하는데 이런 데선 제거가 어려워요. 그러면 이제 이 뒤에 있는 구조, 후궁을 공간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척추가 불안정해지기도 하고, 불안정하니까 다시 이렇게 휴전하는 수술을 하기도 하고, 정말 무서운 병이죠. 후종인대 고라증은 경추의 70%, 흉추의 15%, 요추의 15% 이런 정도 발생을 하고요. 이렇게 고라증이 발생해서 척수를 누르면 일본 정형외과 협회의 점수, 왜 일본이 많으니까 이런 점수를 매겨요. 그래가지고 상지마비, 하지마비, 상지 감각 이상, 하지 감각 이상, 몸통 감각 이상, 대장하고 방광기능, 척수가 손상되니까 이렇게 해서 4점, 4점,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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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점 이렇게 해서 총 20점 해서 얼마나 심한가 이렇게 점수를 매기기도 하고 그래요.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 결국은 수술하지 않고서는 척수마비가 진행되니까 심각해지죠. 지금 이 영상을 촬영하는 것은 이렇게 수술해서 회복을 했어요. 근데 증상이 남아있어요. 이거를 거의 완치 근처로 회복하는 방법이 뭐냐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마비가 발생하기 전이에요. 그러면 그 염증을 어떻게 멈출 수 있느냐, 이 두 가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ENPP1이라고 하는 인테그린 베타 1이라고 하는 유전자, TGF 베타 1, 엔도텔린 1 이런 것들이 후종인대 고라 유전자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런 유전자가 있는 사람들도 후종인대 고라 안 되는 사람이 많고, 꼭 유전자만이 문제는 아닌데 일본인, 한국인이 많은 거 보니까 유전자하고 관련이 있는 걸로 보여요. 후종인대 고라증은. 그래서 논문을 좀 찾아보니까 인대 힘줄 고라증은 어떻게 발생하는가, 결국은 비장성적인 자극 손상, 뼈와 뼈를 연결하고 있는 인대, 그리고 근육과 뼈를 연결하고 있는 힘줄, 이런 것들이 어떻게 고라가 발생하는가인데 반복적인 자극, 손상이죠. 인대가 끊어지기도 하고 힘줄도 끊어지잖아요. 미세 손상이 발생을 하고 염증이 진행되고 메센키말 스템셀이라고 하는 줄기세포가 모이고 콘드로제닉 분화가 일어나고, 이게 연골 자극 분화 이런 뜻이에요. 결국은 오시피케이션, 고라된다. 이 말은 좀 어렵네요. 좀 쉽게 표현하면 이게 좋은 논문이에요. 기계적인 자극이 주어져갖고 인대가 염증이 일어나든 아니면 유전적인 소인을 가지고 있든 염증 반응이 증가한다, 염증이 만성화된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고라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말을 더 쉽게 표현하면 인대 힘줄은 어떻게 뼈처럼 굳어지냐, 자극이 주어져요. 손상 자극, 이런 자극이 주어지기도 하고, 설탕, 음료수, 빵, 과자 이런 걸 많이 먹어서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많이 분비해서 염증이 일어나고 만성화되고, 염증이 만성화되면 결국은 그 조직은 섬유화되는데 인대와 힘줄은 특히 칼슘 침착이 되면서 뼈처럼 고라되더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염증을 줄이는 방법은 뭘까요? 설탕, 음료수, 빵, 과자 끊으세요. 음식, 병원체를 끊으세요. 글루텐, 유당, 과당, 설탕, 술 이런 것들을 끊으세요. 스트레스도 염증을 일으키죠. 미토콘드리아가 기능을 못해서 활성산소가 많이 만들어지는 것도 염증을 일으키는 거고, 환경호르몬, 중금속, 아플라톡신, 곰팡이 독소요, 이런 것들이 활성산소를 많이 만들어서 염증을 만성화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제가 수도 없이 말하는 세포단위 질병치료 가설, 건생병사, 건강한 세포를 더 건강하게 하고 병든 세포를 잘 제거하는 관점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 방법들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거를 조금 더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후종인대 고라가 굉장히 무섭잖아요. 고라되면 척수의 공간을 좁히고 척수신경을 누르면 마비가 오잖아요. 염증이 만성화되면 딱딱해지고 칼슘이 침착해서 고라가 된다. 그러면 염증을 멈추면 후종인대 고라, 황색인대 고라가 멈추고 척수신경이 안 누를 수 있죠. 우리 몸의 전신성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염증성 사이토카인 자극은 뭐 때문에 그래요? 설탕, 음료수, 빵, 과자를 먹어서 그래요. 염증을 줄이는 항산화, 항염증하는 신이 인간에게 내린 선물, 각종 산야채, 채소들 이런 것들, 그리고 오메가3 지방이 풍부한 생선기름, 오리기름, 올리브유, 닭고기 기름, 그리고 제가 맨날 얘기하는 삼겹살, 라드, 삼겹살 기름 이런 것들을 먹으면 불포화 지방, DHA, EPA가 많으니까 염증이 확 줄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걸 안 먹고 설탕, 음료수, 빵, 과자를 먹으면 혈당이 높아지고, 혈당이 높아지면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계속 분비되고 만성화되고
섬유화되고 골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단계에서 만약에 후종인데 골화가 돼가지고 목이 아파요 이런 사람들은 설탕음료수랑 과자 끊고 아까 말씀드렸던 오메가3 지방이 풍부한 음식, 항산화 항염증 하는 각종 야채, 한약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좋죠. 그리고 섬유화를 방지하는데 딱딱해지는 걸 방지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비타민 D예요. 어깨가 굳어지고 간경화, 폐가 굳어지는 거 COPD, 그리고 우리 몸 안에서 염증이 만성화돼 가지고 섬유화되는데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비타민 D가 결핍될 때 그래요. 그래서 비타민 D를 고농도로 복용하는 게 좋습니다. 비타민 D 고농도 복용은 요거 참고하세요. 비타민 D가 충분해야 모든 세포에 비타민 D 수용체가 있고 이 비타민 D하고 붙어야 새로운 건강한 세포들이 만들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꼭 필요하죠. 그리고 비타민 D는 만성염증도 줄여요. 만성염증만 줄이면 그리고 섬유화만 방지하면 골화는 자연스럽게 방지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후종인데 황색인데 골화증으로 척수마비가 왔어요. 척수를 건드려서 수술을 했어요. 증상이 남아있어요. 어떻게 회복할까요? 1번, 병든 세포를 잘 제거하면 새로운 건강한 세포가 자리를 하죠. 쓰레기가 채워져야 새로운 건강한 세포가 만들어지죠. 명백하게 중추신경은 뉴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미세악교세포, 성상교세포, 희돌기 악교세포, 재생되는 신경세포가 있어요. 기능을 잘하게 하는 신경세포를 재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건강한 세포를 더 건강하게 이렇게 만들어내면 돼요. 병든 세포를 잘 제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16시간 공복하는 겁니다. 셀프 이팅, 자가포식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죠. 자가포식 현상이 일어나려면 명확하게 12시간, 16시간 공복이 일어나야 돼요. 저는 아침을 안 먹어서 그러면 매일 자가포식을 하고 있겠네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자가포식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녁에 6시에 정확하게 7시에 밥을 먹고 점심때까지 물만 먹고 아무것도 칼로리에 관한 아무것도 주지 않아야 자가포식이 일어나서 병든 세포가 싹 제거됩니다. 이 자가포식에 대해서 병든 세포를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영상 많이 촬영했어요. 이 영상 참고하세요. 그 다음에 건강한 세포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은 누가 뭐래도 운동이죠. 미토콘드리아 신생합성 운동, 일주기 리듬 운동, 그리고 마비가 왔기 때문에 생체역학 운동법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근육 하나하나를 근육이 600개가 양쪽으로 대칭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한쪽이 마비가 왔어요. 그러면 근육 하나하나를 고립화한다고 해요. 아이솔레이티드 엑서사이즈. 고립화해서 운동을 시킨다.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를 다 근육 길이를 맞추고 그 안에 있는 근막을 풀어내고 그 다음에 그 근육에 힘쓰는 방향을 재교육해서 그 복잡한 근육을 통합해서 움직이게 하고 걷게 하고 뛰게 하고 자전거 타게 하고 이런 복잡한 운동을 하면 놀라운 정도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례가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과학선생님이 척수마비로 거의 1년 다 됐는데 그분이 계단도 못 걷고 러닝머신에서 걷는 것도 뚜뚱거렸는데 나중에 거기서 뛰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사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척수가 마비되고 완전 마비는 이제 불가능하지만 어느 정도 기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6개월이 지났다고 해서 10개월이 지났다고 해서 1년이 지났다고 해서 회복이 안 된다. 그런 말을 저는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정말로 많은 사례를 회복했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의 사례는 제 동료 한의사인데 지주막하 출혈로 그분도 3년 정도 됐나? 팔을 요 정도밖에 못 들고 한 다리로 서지 못하고 계단 못 걸었었는데 결국은 이런 방법을 써서 이제 걷는 데 한계는 있긴 하지만 이제 한 발이로 서는 것도 가능하고 계단도 걷고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외상성으로 지주막하 출혈이 있는 분, 그 한의사인데 그분도 골프를 엄청 잘 치는 정말 골프를 진심을 다해서 쳤던 분인데 그분이 외상성으로 지주막하 출혈이 왔어요. 한 6개월, 10개월 동안 계속 어지럽고 균형을 잘 못 잡고 했는데 2년 정도 됐는데 지금은 그분이 거의 완벽하게 골프를 쳐냅니다. 다음 주에도 저랑 같이 갈 건데요. 그런 걸 회복하는 걸 보면 6개월이 지났다, 1년이 지나서 회복이 안 된다. 저는 그런 말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나아지는 것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영상이 후종인대 골화, 황색인대 골화로 혹은 척수마비로 부분마비요. 완전마비는 회복이 불가능하니까요. 부분마비로
또 지금도 뒤뚱거리고 걷고 있다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